호남이 발주한 하구 생태 복원 용역을 놓고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해수유통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꼬치구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LH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왕궁 유적지 부근에 폐수 처리 시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가야시대 편자가 말뼈와 함께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하구 생태복원 용역을 발주해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강 해수유통 논란의 경우 지난 2009년 충남 서천군의 제기로 7년째 반복되는 사안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4월 충남 연안과 하구의 생태복원 방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하구 생태복원 용역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라며 해수유통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금강 하구 또 구조개선 거기다 이제 배수관물을 증설해가지고 안에 침수 피해를 줄여보자는 건 공약이고 그게 해수통 이런 건 뭐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번 충청남도 용역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서천군의 금강 해수유통 논란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강호 해수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수유통으로 군산과 익산, 김제는 물론 충남 서천군의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고 공업용수 공급이 힘들다는 겁니다. 저지대의 침수 피해와 염분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유통으로 취수장을 옮기는 데만 최대 2조 9천억 원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의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보고서는 금강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 용수원 확보가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용역이 7년째 반복되는 금강 해수유통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해수유통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천군에서는 해수유통을 좀 현실성이 없는 해수유통을 주장했기 때문에 충남 쪽이나 서천군과는 이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안 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구두로 저희들이 이런 걸 협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강 해수유통 논란이 확산되더라도 해수유통 불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꼬치구이 판매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마을 가게마다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른바 꼬치구이를 사 먹으려는 행렬입니다. 한옥마을에서 꼬치구이를 파는 가게는 대략 20곳입니다. 젊은 층을 위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한옥마을에서 꼬치구이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냄새와 연기가 경관을 해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연기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는 약간 한옥마을에 안 어울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꼬치구이가. 한옥마을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휴게 음식점의 일종인 패스트푸드점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식품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패스트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인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푸드가 한두가 있냐? 꼬치만 패스트푸드냐? 그 얘기죠. 우리는 또 천지가 패스트푸드인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전주시는 조만간 꼬치구이 판매 실태를 조사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중국에서 버스 사고를 당한 공무원 연수생 일행 가운데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수생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후 부상자와 일부 잔류자를 제외한 일반 연수생 103명 등 10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연수생은 오는 8일까지 안정을 취한 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다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집계 이후 가장 적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잠복기가 지난 6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돼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9명, 능동감시 4명 등 1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일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전염병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익산 왕궁리 유적지 부근에 폐수 처리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는 물론이고 백제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왕궁리 유적지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폐수 처리장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루에 5,000톤가량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수 정말 처리장 예정 부지가 마을로부터 불과 300m가량 떨어져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수 처리장이 가동되면 악취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왕궁리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폐수 처리장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 바로 옆에 냄새나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좋아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부락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조금만 옮겨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LH는 폐수 처리 시설이 지하에 설치해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제때 못하면 기업 입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제 계약은 업체한테도 계약서에 실제로 토지 사용 가능이를 내 말로 해줬거든요. 근데 공기가 늘어지거나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체상금도 물을 수도 있고.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와 소송을 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내일 독일에서 회의를 열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술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해 등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석굴암과 창덕궁 등에 이어 국내에서는 12번째입니다. 장수에서 호남에선 처음으로 가야시대 편자가 말뼈와 함께 발굴됐습니다. 가야시대 고분의 구조와 성격은 물론 강력한 가야 세력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편자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15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합니다. 가야시대인 6세기 초 지배층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옛 무덤에서 말뼈와 함께 출토됐습니다. 호남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가야시대 편자인데다 말뼈와 동시에 나온 건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편자는 말뼈와 같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말과 함께 순장 또는 배장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장법도 알 수 있는. 또 목 짧은 항아리와 그릇 받침 등 여러 토기류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발굴은 가야시대 고분의 구조와 성격은 물론 장수의 강력한 가야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서쪽에도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강력한 가야가 있었던 걸로 밝혀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자가 나온 고분 주변에는 가야시대 고분 80여 기가 더 남아있지만 대부분 도굴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고분의 훼손을 막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철거될 옛 도청사를 전문가와 둘러보는 시민 투어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하루에 3차례씩 전문가와 함께 옛 도청사와 전라감형 복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민 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옛 도청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름밤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색다른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80년 5월을 기록한 사진전과 동화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송지호 작가의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망설여졌던 거군요. 네, 당신에겐 약혼자. 한 여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옵니다. 약혼자가 자신을 몰라보는 데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약혼자의 집을 방문한 정신과 의사는 그곳에서 기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모티브로 한 이 연극은 반전을 거듭하면서 오싹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심장을 쫄깃거리게 만드는 색다른 재미의 스릴러인데요.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연극입니다. 80년 5월 강혜종 씨는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요리사였던 양인화 씨는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한 뒤 지금까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정 씨는 80년 5월을 겪은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한과 분노가 서려있는 얼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항쟁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80년 광주의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사랑에 빠진 한 쌍의 토끼. 행복이 가득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의 축제인 2015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토고 등 9개 나라에서 11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댄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행정심판이 기각돼 해상풍력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사업 일정은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의 반대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이 불허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전라북도는 어업권 피해가 우려되고 어촌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 측의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2012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계속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과 연구 보고서 표절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전북발전연구원 예산이 5억 7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전북도의회로부터 15억 원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은 뒤 추경 예산의 15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북도의회가 일부 예산만 받아들이고 5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전발연의 최종 예산이 34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다며 전발연이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과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연대하기로 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수돗물 무료 수질 검사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오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수질검사 신청 후 보름 안에 10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58가지 항목에 걸쳐 재검사를 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건물주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한 건축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고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4살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330여 차례에 걸쳐 건물주와 공무원 1,320명을 고발하고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건축사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8.4도, 전주는 26.8도에 머물러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았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모레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ose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